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 골드만삭스의 소식인데요. 이번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젠 하치우지가 이번에 2025년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이 금리 인하를 기존의 이런 시장이 현재 예상치와는 조금 다른 이 3회를 예상했다는 소식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젠 하치우치 같은 경우는 2025년 트럼프 2기에서도 이렇게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2025년 한 2.5% 정도 이렇게 GDP 성장률을 예상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 여건이 그래도 2023년 초보다는 양호하다라는 이런 평가를 하였는데요. 다만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양면적인 평가를 보였습니다. 이제 부정적으로 만약에 이슈가 이렇게 트럼프 정책이 발현된다면 결국에 관세와 이민의 감소인데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현재 관세를 한 10에서 20% 정도로 전망하며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관세도 결국에는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전했고요. 또한 이민의 감소 역시 물론 이 이민의 감소가 이렇게 경제에 관련된 경제 이런 인구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실제로 과거 평균인 100만 명보다 적은 75만 명 정도로 이민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에 따라 이제 성장에 대한 영향은 다만 이제 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차라리 재정 정책 측면에서 조금 트럼프 정책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세제 감세가 조금 연장되고 추가 감세 혜택 및 이런 규제 완화 등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함에 따라 트럼프 정책 자체가 경제 성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관세가 만약에 기존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10에서 20%가 넘어 30%가 되고 또한 관세 자체가 일정 부분 중국과 혹은 뭐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인 관세가 실행된다면 그 부분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최대 3% 최대 3%까지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런 우려하는 점 또한 같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미국이 가계 자산 대비 소득 비율이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치로 도달했고 미국 자산 가치 증가에 따른 부의 효과 외에도 현재 소득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실질 임금이 좋은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 역시 이러한 실질 임금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소비 이것을 전했고요. 이에 따라 지금 금리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연준은 2회 발표를 했지만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렇게 1회만을 예상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3회를 가능할 수 있다. 이번에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두 차례만 하겠다고 전망한 이유가 9월과 10월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높았던 점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인데 앞으로 자신이 보기에는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이제 임금 상승률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노동시장이 재조정되고 있는 영향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조금 더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이로 인해서 경제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균형 상태에 있고 또 외부로부터 엄청난 충격이 없다면 결국 기존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성장률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달러와 그다음 미국 자산은 강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밝힌 이제 금리 인하 반대 이유인데요. 조금은 이제 이례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를 그냥 이렇게 동결을 주장하든 아니면 금리 인하를 주장하든 이렇게 성명서를 올리는 일은 없는데 이렇게 좀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이제 이번에 클리블랜드 연은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신이 왜 이렇게 금리 동결을 밝혔는지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문 내지 성명문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먼저 미국 경제는 좋은 위치에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 할 일이 더 많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경제 성장은 견고하고 노동시장은 건전하다. 그리고 금융 여건에 대한 광범위한 지표가 완화되었으며 기업 심리도 견고하다며 이렇게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2022년 이후 통화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춰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인플레이션을 2%로 회복하는 데 있어 진전이 고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주목했습니다. 특히나 이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고려할 때 적시의 인플레이션을 2%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회복하고 있다는 어떤 추가적인 증거를 볼 때까지는 통화정책을 당분간 완만하게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요. 즉 이제 노동시장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2%가 돼야 되는데 2% 지금 갈지 안 갈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금리를 동결하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시간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보자라는 것이 이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밝힌 자신이 금리 동결을 주장한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이 베스 해맥 연은 총재가 기존부터 좀 자신이 인플레이션을 좀 집중하는 이유가 이 클리블랜드 지역의 이 저소득층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클리블랜드 연은 내부 자체에서 인플레이션 해소에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그동안 평가를 해온 점 역시도 이번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이런 금리 동결 주장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하락장에서 이제 옥시덴탈을 3일 연속으로 좀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옥시덴탈과 그리고 추가했던 이 시리우스 XM 홀딩스까지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목요일 규제 당국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지금 4억 500만 달러에 이렇게 옥시덴탈의 주식 890만 주를 추가로 매수해서 현재 지분을 28%까지 늘렸다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올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며 이제 거의 바닥권까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는데 이번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수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리우스 XM 역시도 1억 1,300만 달러 규모의 이렇게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최근 하락하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인수에 대해서 과연 이게 워렌 버핏의 의견인지 아니면 특히 거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다른 이런 부회장들의 영향이었는지는 현재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또 버핏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버핏 지수는 GDP 대비 시가총액 지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버핏 지수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특정 시점의 밸류에이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일 척도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현재 사상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좀 주식을 매수했다는 점이 단순히 이 앞서 살펴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과 시리우스 XM에 대한 그냥 이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낮아서인지 아니면 이런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의 변화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는 추후에 조금 더 살펴볼 이런 기추가 좀 주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2028년까지 거의 3배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요. 이제 에너지부의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향후 3년 동안 거의 3배로 증가하고 특히나 산업이 인공지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렇게 AI가 전체 미국 전력의 최대 12%까지 소비할 수 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8년까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약 74에서 132기가와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전체 한 6.7%에서 12%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현재 이제 데이터 센터는 전체 전력의 4% 조금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더 큰 이런 AI발 전력 소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대표적인 이런 전력과 관련돼서 전력 부품을 또 공급하고 있는 이 GE보노바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함께 역시나 이제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런 원전 및 천연가스 기업인 이 비스트라 역시도 최근 이제 고점을 찍은 후 소폭 하락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1위의 원전 기업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역시도 이와 함께
잠시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전력은 계속해서 이제 향후에도 조금 AI와 관련해서 함께 성장하고 있을 분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올라왔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로봇 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업용 로봇과 그리고 그 외 서비스용 로봇들, 뭐 의료용 아니면 이렇게 물류 이런 부분으로 또 나뉘는데,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얼마나 성장해왔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FOMC에서 25EP 인하했을 때 연준은 과연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를 또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론스가 2025년에 이렇게 추천하는 기업 10가지를 말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시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첫 번째는 이 골드만삭스가 2025년 이렇게 긍정적으로 미국 경제를 전망하고 금리 인하도 3회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는 이제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밝힌 금리 동결 주장 이유. 세 번째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투자를 했다는 소식과, 마지막으로 여전히 이제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앞으로도 3배나 증가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